국민의힘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 아마도 국민의힘 최종 후보 한 명이 결정돼 있을 것 같습니다. 당원 투표일 현재 60% 넘는 역대급 흥행 속에 판세는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이틀 전에는 윤석열 캠프 측 판세 분석에 이어서 오늘은 홍준표 캠프 측의 판세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시죠. 조경태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네,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뛰셨는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네. 지역구가 부산이시죠? 네, 네. 네,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홍 후보의 여론이 솔직히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한 두 달 전만 해도. 예. 지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네네. 홍준표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고, 예. 또한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후보는 예. 가장 확실한 후보는 홍준표 후보다는 그런 확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율이 계속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20, 30대 젊은 층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나서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수도권 특히 경기도가 또한 국민 여론이라든지 당원 비중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경기도 쪽으로 돌고 계십니다. 20, 30대 이 젊은이들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타 다른 후보들은 이제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내놓거든요. 네. 돈을 줄게. 그러니까 어쩌면 퍼주기식의 어떤 어쩌면 엄밀히 따지면 매표 행위죠. 예. 무엇을 해줄게 표 달라는 식이잖아요. 지지해달라는 식인데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한다든지, 사법시험 제도를 다시 부활한다. 그다음에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를 100%로 하겠다든지, 예. 그리고 오늘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흉악범이라든지 정말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사형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형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아주 개혁적이고 또한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선진국가에 맞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하고 간결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미래 가치가 높은 홍준표 후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법시험 제도 부활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선진 제도가 로스쿨 제도인데 네. 현재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예. 독일이나 또 기타 나라들은 병행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로스쿨을 시행하다가 이는 현대판 엄서 제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로스쿨 학비가 비싸기 때문이죠. 학비도 비싸고 또 뒷배가 없으면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없으면은 제대로 된 법조인이 되기가 어렵죠. 그 반면에 사법시험은 오로지 자기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상징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좀 공정한 사다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보다 홍준표 후보를 더 지금 선호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말입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홍준표 후보의 공약들이 또 발언되는 내용들이 간결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또 소통이 잘 된다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 대선 후보들 중에서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또 그걸 신조어를 생산해내는 젊은 층에서 생산해낸 후보가 유일하게 홍준표 후보밖에 없거든요. 무야홍. 무야홍.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또 무대홍도 있습니다.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 무대홍까지.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기발한 어떤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이 바로 20, 30대 젊은 층이거든요. 그렇군요.
당원 투표율이 보니까 어제 기준 61.4%, 65%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당원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유리한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네. 홍준표 캠프에서는 반대더라고요. 특히 홍준표 후보가 60% 넘으면 압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 20대에서 40대까지가 유권자가 19만 명이 좀 넘습니다. 약 19만 7천 명인데요. 19만 7천 명이요. 예, 20만 명에 육박합니다. 네. 60대, 70대가 21만 7천 명이거든요. 예. 2만 명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20대, 40대는 홍준표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예. 60대 이후는 또 윤석열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캐스팅 보트는 50대입니까? 50대입니다. 그렇군요. 그 캐스팅 보트가 지금 15만 8천 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의 흐름이 보니까 예. 50대가 민심을 따라오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조심스러운 분석이지만 예. 홍 후보가 처음에는 저희가 2% 정도 앞설 거라고 봤는데 네. 지금의 추세대로 하면 한 그보다 조금 더 격차를 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 그럼 홍준표 의원이 어제 왜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기적을 기다린다. 이렇게 기적이라는 표현하셨던데. 말은 처음에 2달 전에 시작했을 때 홍 두 달 후보가 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네, 기적 같은 4%였습니다. 일이다. 그렇습니다. 4%에서 지금 27%까지 그 급성장한 것은 예. 한국 정치사에서 상당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군요. 예. 윤석열 캠프의 권성동 본부장은 당협 240여 곳 가운데 자체적으로 파악해봤더니 160곳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캠프에는 현역 의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요? 분명히 어떻게 보세요? 조직표는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 아주 강력하지요. 근데 그 강력함이 이 당협으로 치면은 50%를 조직의 50% 이상을 장악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50%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그래서 투표율이 40%대 보통 일반적으로 정당 투표는 한 40% 수준이거든요. 네네. 거기서는 저는 조직의 힘은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반면에 지금 우리가 지금 65%까지 육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보수 또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는 20, 30대, 40대 젊은 층의 우리 당원들은 생각이 다르지요. 예.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인 투표를 했다면은 또 했을 겁니다. 했다면은 저는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원 투표율이 몇 %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당초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50% 안팎으로 봤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네. 예, 윤석열 캠프 쪽도 처음에는 아마도 그 그랬을 정도로. 겁니다. 보통의 예.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율이 50% 넘기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 예, 그랬을 때 65%라는 것은 기록적인 투표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대선 주자 적합도 이런 결과를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윤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게 당원 투표로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물론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렇다라고 네, 하는 데 네.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이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 예. 국민의 지지층이라 해서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당원들 투표를 좀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저는 저한테 최근에 계속해서 메시지나 연락이 오는 분들은 네. 의외의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거든요. 예. 방금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오면서도 70대 이상 되신 분이 저한테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표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이 요새 SNS를 통해서 소통 많이 하시던데요. 네. 예. 홍 후보는 직접 본인이 SNS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것도 상당한 저는 능력이라 보거든요. 예. 보통은 어떤 대선 주자들은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참모들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에 반해서 홍 후보는 본인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
당원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정치인들 중에서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매번 강조하는 게 윤석열 전 총장으로는 정권 교체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정권 교체의 희망은 네. 그 열망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것도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저는 그 윤석열 후보로도 저는 그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가능하지만 예, 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보다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험결이 그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홍준표 후보가 훨씬 더 안정감도 있고 예.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저는 홍준표 후보가 우리 야권의 후보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점에서 좀 더 보다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홍준표 후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역별 지지율을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호남의 또 사위라고도 하시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에 계시는 분들 역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예. 20대, 30대 젊은 층으로 갈수록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또 이분들은 20대, 30대 분들은 굉장히 정의롭지 않습니까? 네네. 그 최근에 그 이재명 그 후보의 대장동 그 비리 사건 게이트 예, 예. 그 연루되어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 호남의 그 양심적인 젊은 세대들, 양심적인 세력들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고 그 대안을 홍준표 후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들 하고 있나요? 윤석열 후보가 여러 말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예.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는 조금 가치를 조금 낮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뭐 여러 가지 실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실언들이 그렇게 반영되는 것 같고 예. 반면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특히 젊은 층에서 그 상당히 그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스란히 호남의 지지세가 함께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엔 또 서민 교수 아시죠? 네, 윤석열 전 예. 총장을 지지한다고 예, 예, 본인이 예, 밝혔는데 여기서 유튜브에서 홍어준표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예. 호남 비하 논란까지 네, 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게 국민의힘 당 지지율에도 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를 그 지지하기 위해서 그런 아주 조급하면서 나온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대학 교수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고요. 예, 그 본인도 이제 앞으로 그런 정치적 발언을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뭐 앞으로 그런 일들은 두 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은 사실은 저는 크게 꾸짖고 크게 벌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거강꾼 노릇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네. 국민의힘 당원들 절대 안 된다, 의원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어요. 이것을 놓고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없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던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단일화가 없다라고 선을 끈 거라기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을 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철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철수할지 안 할지.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어쨌든 우리 홍준표 후보가 되든 또 기타 후보가 되든 저는 안철수 후보와의 그 어떤 통합의 정신은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도 네. 사실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을 보면 어느 누구도 그리 높지 않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서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예. 한 후보로 정해지면은 특히 홍준표 후보로 정해지게 되면은 아마도 큰 차이로 크게 아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지난번에 그 LH 투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우리가 크게 이겼지 않습니까? 예. 이번 그
대선도 역시 LH 투기 사건의 시즌 2가 될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홍준표 캠프 서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내일 오후 2시 반에 발표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